예정이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17초 길이의 해당 녹취는 지난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으로 한 달쯤 뒤 다른 사람이 이를 다시 녹음한 파일입니다. 통화 당시 윤 대통령 옆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고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실제 오빠라고 불렀다는 녹음도 공개됐습니다. 명 씨가 지인에게 김 여사와의 대화 내용을 전했는데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묻기도 했다고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통화 다음 날인 5월 10일 김 전 의원이 실제 공천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한 사안이고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특별감찰관으로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없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습니다. 강력한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다만 해당 녹음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실 거짓 해명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 이후 명 씨와 문자나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는데 통화가 이뤄진 5월 9일은 윤 대통령 당선 2달여 뒤인 만큼 대통령실 해명과도 어긋나는 겁니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은 공천 내용을 대통령 당선인에게 가져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여사와도 상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재해보세요. 저는 항상 공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하는 사람이고. 민주당은 이번 대통령 녹취 외에도 명 씨의 선거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의 녹취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며 추가 공개도 예고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한 각종 논란에 쓴소리를 이어갔던 한동훈 대표. 그러나 명태균 씨와 대통령 간 육성 녹음엔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민심을 그대로 보여줘야 하는 여론조사가 요즘은 왜곡하는 데 쓰이는 것 같다며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정치 브로커와 야심가들의 놀이터나 영업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고요.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한 대표가 말한 정치 브로커는 명태균 씨를 겨냥한 건데 명신 공천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다른 후보보다 앞서도록 조사 결과를 꾸미는 등 여론조사 조작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를 네. 또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줄 있어.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누군가간에 그 결수 올려갖고 네네. 예,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신한동훈계도 일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대통령 녹취가 쇄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불만과 위기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한 친한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신중론을 내비쳤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어설프게 입장을 내면 이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은 그야말로 핵폭탄을 맞은 상황이니만큼 긴급 의원총회라도 열어야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당은 일단 윤 대통령이 당시 당선인 신분이라 공직선거법에 걸리지 않고 공천 얘기는 그저 사적 대화였을 뿐이란 논리로 입장을 정리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시 대통령 당선자께서 명시적으로 김영선 공천 준다고 언급한 바는 없는 것 같고 정상 참작해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당엔 호재로 여겨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보름 앞두고 터진 이번 사태에 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야당의 탄핵 공세 빌미를 줘선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 방어 논리를 펼칠지 대통령실과 선긋기에 나설지 한 대표의 결단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시작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 이뤄진 통화 음성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법한 공천 개입의 증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친박계 의원들이 여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꺼내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윤석열 검사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낱낱이 수사해서 법원에서 2년형 선고가 나왔었는데요. 대통령 임기 시작 뒤 윤 대통령의 말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이뤄진 만큼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명태균 씨가 대선 전 시행한 각종 여론조사의 대가성을 의심하며 추가법 위반 소지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친윤석열계 등 국민의힘 일부는 그러나 민주당이 공개한 육성을 토대로 해도 당시 윤 대통령은 하루 차이로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뒀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명 씨와 통화할 때 윤 대통령은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대통령, 즉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일씨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요. 당원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얘기한 것뿐이라고도 반박했는데 당내에선 법리와는 별개로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을 때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물의, 비리, 비위 등 사건을 조사하는 당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당무감사를 좀 착수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제가 요청할 의향은 있습니다. 네. 곧 장외투쟁에 나서는 민주당은 이번 음성 파일 공개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은 법리 검토와 함께 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분위기인데 야당의 공세에 각종 고발까지 이어지며 사태 수습이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와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는 겁니다. 또 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다며 김영선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고 결과적으로 김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준석 당시 당대표도 최근 페이스북에서 최고위에서의 전략공천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며 관련 내용을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늘 낮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핵심 참모진 10여 명과 긴급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용산 야외 정원 식당인 파인그라스에서 식사하며 윤 대통령과 명 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명 씨와 통화한 사실이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찬에 참석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취임식 전날 축하 전화가 100통 넘게 왔고 그 가운데 명 씨도 하나였던 것 같다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해명에서 경선 이후 명 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한 건 관계를 끊은 지 오래됐고 그 이후 소통하지 않아 그렇게 기억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신윤정입니다.